지난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강의해 볼게요. 누구나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옆에서 누가 좋다고 펌프질하면 겁나게 좋은 줄 알고 팔랑귀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피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 했죠. 그럼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아파트 가격이 항상 상승할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해요. 부동산은 과거서부터 폭락과 상승, 또다시 폭락과 상승,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반복적이었어요. 상투 때 사서 금리가 상승해 폭락 시장을 버티지 못한다면 다시 올 상승 시장을 보지도 못하고 급매물로 던져버리겠죠. 당연히 겁나게 가슴이 쓰리가 아프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주거용 부동산 중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당연히 빌라부터 오피스텔 가격도 하락하는 것은 뻔하겠죠. 가격 상승에 불모지였던 빌라 역시도 가격이 올랐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주거용 부동산끼리 서로 간에는 대체적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범은 항상 아파트 때문이에요. 곧 다가올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했어요. 물론 후보들이 공약을 현실적으로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따라 주거시장 가격이 안정될지가 결정되겠죠. 현 정부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막는 데 급급한 정책을 폈어요. 그 결과 20개가 넘는 정책들을 쏟아냈어도 가격 안정은커녕 가격 폭등만 유발시켰죠.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과도한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왕창 늘리는 것이 현재로서 답이라는 설명에 힘을 싣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현재 주택시장은 엉망진창이에요. 이 때문에 희망 없다는 20대, 30대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유행을 바라고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죠.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과 폭락에 따라 적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느긋하게 오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딸랑 계약금 10%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럼 이런 미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양 계약을 하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프리미엄 받고 전매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양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분양 직원이 책임지고 프리미엄 붙여 전매를 해주겠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매를 못하면요, 전매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니까 안 해봤대요. 이렇게 분양받는 분위기들은 잔금 낼 돈도 없어요. 아무튼 대책 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다고 환상에 빠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악몽 속에 빠질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건 어느 하이엔드 오피스텔인지 분양 현장 컨디션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불행이는 전세로 세를 맞추기만 하면 계약금 가지고도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세가 안 맞춰진다면요, 전세가 쉽게 될까요? 잘못하면 깡통 오피스텔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가급적 대출이 없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겠지, 뭐 깡통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임차인은 전세보다 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단 전세로 놓고 싶다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방법이 뭐냐?
내가 분양받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입주가 될 때 매매 가격이 엄청 오르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0억에 분양받는 오피스텔이 뭐 25억 이상이면 좋고 뭐 30억 뭐 이상이면 안정 빵이겠죠. 그러면 전세를 놓을 가능성이 엄청 수월하죠. 반대로 20억에 분양받았는데 입주 때 매매가가 18억, 17억 이렇게 떨어지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이건. 남들은 재테크로 뭐라고 뿌리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거꾸로 돈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그 유명한 마이너스 손이라 부르죠. 이렇게 무모한 도박처럼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99%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에요. 아니, 누가 이런 초보자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만들었을까요? 초보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무모한 투자를 할 생각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단기 투자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럼 왜 한순간에 정신 나간 투자를 했을까요?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기관에 코치받은 거 아니에요. 딸랑 10%만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어떻게든 계약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분양 직원은 고객이 계약금 10%만 간신히 있던 또는 돈이 많은 고객이 현찰로 분양가격 100%를 가지고 있던 간에 분양 직원에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고요? 계약금 10%만 들어오면 판매 수당이 똑같아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분양을 시켰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을 시켰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리하게 분양받게 하려면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살살 구워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불인이가 딱 좋은 모의감이죠. 앞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그 말 믿고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탕발린처럼 달콤한 말을 전부 믿고 의심은 1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골로 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죠. 예? 계약금 10%를 전부 입금시키지 않고 딸랑 100만 원 아니 50만 원만 입금시키고 분양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그때부터 지옥의 맛을 느낄 거예요. 제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지 저희 회사 아니더라도 분석을 꼭 받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참고로 비용을 받는 곳으로 되도록 가세요. 무료로 하는 곳은 무조건 좋다면서 분양을 받으라고 달콤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믿을 것 없습니다. 분양 광고 모델하우스를 빡가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죠. 다행히 분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위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니까 오피스텔 분양 가격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주식은 날리면 휘쪽이라도 되지만 부동산은 매달 돈 내라고 끝까지 쫓아다녀요. 대출 받은 은행 이자랑 관리비가 매달 나오잖아요. 경매로 날려서 만세 부르기 전까지는 평생 쫓아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이엔드 오피스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들은 누굴까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할 때 쪽박 차는 요인 중에 하나가 완공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스스로 판단을 하지도 않고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고 싶게 만드는 그냥 광고나 인터넷 홍보 블로그를 정보로 오인해서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공통된 특징은 놀랍게도 건물이 들어서는 현장 사업지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옆에서 누가 좋다고 뻐꾸기 날려도 그냥 참고할 뿐이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물론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그동안 자신만이 쌓아온 직감,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불복실 투자를 하는 거죠. 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방송했던 드라마 대장금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장금이가 어린 시절 때 상공이 음식을 맛본 어린 장금이에게 물어봤죠. 왜 홍시 맛이 나는 거냐고. 다들 기억하시죠? 어린 장금이는 천진난만하게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권을 조사하고 유동 인구를 조사하고 공신률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의 수치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수치일 뿐이에요. 당연히 참고만 해야 할 사항이죠. 자, 이제부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린 장금이가 홍시 맛을 아니까 홍시라고 말한 것처럼 장금이는 홍시를 이미 먹어봤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이미 홍시를 먹어봤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남들보다 뛰어난 미각을 가졌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는 남들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직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직감도 반복된 학습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데이터 수치와 경험도 밑거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음식의 미각처럼 부동산도 남들보다 뛰어난 직감, 직관력은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실행의 결정체죠. 직감, 직관력은 한마디로 촉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촉이라 하면 너무 주먹구구식 같고 성의가 엄청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촉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감, 직관력, 촉은 다들 비슷한 말들로 많은 투자 실패와 투자 성공에서 만들어진 무기로 자신이 가진 수많은 투자 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값비싼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정의를 해본다면, 누구나 투자를 할 때 실패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모르면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이익은 없지만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쪽박 차는 사람 누굴까에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투자 꼭 이렇게 접근하세요 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